봅시다. 페이지 120페이지 중개계약 및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 일반 중개계약 뜨면 첫째 줄 다수의 그 말이 나와야 되겠죠. 관행적으로 첫째 줄 뒤에 구두로 많이 체결되는 계약이다. 그죠? 이번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있다 없다. 동그라미 2번에 법정서식이라고 하고 이퀄 표준서식이라고 하고 법정서식, 표준서식은 있지만 사용 작성 의무가 있다? 없다. 그래서 옆에 121페이지 옆에 빈칸이 많다. 개업 공인중개사 간 의무상 차이점 몇 가지? 1.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 있다. 그게 먼저 결론부터 적고 하시라고. 개업 공인중개사 적으시고 괄호하시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4가지 의무가 없다. 1.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 있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4가지 X 적으시라고.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 X.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으니까 보존 의무가 있다. 2. 3년 보존 의무 X. 3. 정보 공개 의무가 있다. 정보 공개 의무 X. 4. 중개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 있다. 중개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 X.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간 의무상 차이점 4가지이고 밑에다가 따로 괄호해서 의뢰인 의무, 중개 의뢰인 의무 괄호하시고 중개 의뢰인 의무에서 2가지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다. 위약금 지급 의무 X. 지금 머리 담으실 게 일반 중개 계약의 경우 4가지가 없고 2가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위약금 지급 의무 X. 2. 소요된 비용 지급 의무 X. 소요된 비용 지급 의무 X. 그렇게 결론부터 적어 놓고 보시라고. 그래서 120페이지 2번의 일반 중개 계약서에서 동그라미 1번 방금 적으셨듯이 작성 의무가 없으니까 작성을 요청할 수는 있다. 의뢰인은 뒤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 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게 기본 지문으로 간혹 나오고. 동그라미 2번에 표준서식은 있다. 있는데 사용 작성 의무가 없죠. 국토부 장관은 뒤에 일반 동그라미 일반 중개 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서식 동그라미 권장할 수 있다면 이제 서식 권장은 다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 시험에 나오면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작성 의무는 없지만 작성하는 경우 옆에 페이지 박스에 있죠. 기재사항이 뭐인지 아십니까? 어떤 가격? 2번에 예정 동그라미, 3번도 예정 동그라미 가격에 대한 보수. 1번에 위치, 규모. 2개 이상 나열되면 따로 쪼개서 읽으셔야 되는 게 이 과목이요. 중개대상물 위치를 기재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규모를 기재한다. 그렇게. 그 밖에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준수할 사항, 중개의뢰인이 준수할 사항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없다? 말을 만들면 예정, 위치, 규모에 대한 보수는 준수해야 한다. 그렇게 나중에 암기하신다고. 일단 거래 가격 X 적을 줄 아시고 거래 가격 하면 안 돼. 예정자 들어가야 되고. 위치 규모는 기재사항 맞죠? 상태 입지가 있나 없나요? 없다. 밑에 박스 밑에 일반 중개 계약에서 유효기간은 의미가 없죠? 시험 안 나온다 거기는. 일반 중개 계약서 서식은 정하고 있다. 넘기시면 2페이지가 있다. 그죠? 첫 페이지가 122페이지가 일반 중개 계약한 목적이 타이틀 밑에 매도 매수인지 임대임차인지 구분에 체크하고 1번 누구 의무? 의뢰 의무상 나왔죠?
누가 갑질해요? 손님이 갑입니까? 소장이 갑입니까? 손님이 갑이고 소장이 을이야. 을의 의무상. 2번 갑의 권리 의무상. 1번, 2번 묶으시고 갑, 을의 의무상은 차이가 있다 없다? 전속중개계약서와 차이가 있다 없다? 1번, 2번 묶어서 전속중개계약서와 차이가 있다 적으시면 되고 일반 중개계약의 특징이 2번의 갑의 권리 의무에서 방가로 1번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는 말은 어디에 쓴다? 일반만. 3번부터 밑에 6번까지는 전속중개계약서와 공통 적으시면 되고 그러면 계약서니까 도장 찍어야 되겠죠 밑에? 누구는 빠지고 소속 공인중개사 X 적으시고 의뢰인 갑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을만 두 사람만 서명 및 합니까? 서명 또는 우측 끝에 또는 돼 있죠. 이것도 나중에 모아서 정리할 때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거래계약서하고 다음 시간에 배우시는 확인설명서입니다.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에만 서명 및 날인이에요. 요 두 가지만 암기하시면 돼. 요 두 가지 빼고 나머지는 다 또는 날인이에요. 중개계약서는 두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앞장이 있고 뒤에 보면 손님이 첫 번째 칸에 매도 임대인이 왔다. 그러면 권리 이전용 서식에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부터 쭉 기재란이 있죠. 밑에 하단에 매수 임차인이 왔다. 권리 취득령이 있죠. 한 개 지문을 만들면 중개계약서는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매수하고자 나오면 희망 찾으시는 거 알죠? 나중에 공부하시라. 넘기시고 전속중개계약 별표. 전속은 개념 정의할 때 특정한이 나와야 되죠. 첫째 줄 특정한. 둘째 줄 체결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괄호. 여기는 유효기간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딱 찍어서 맡겼기 때문에 일반 중개계약도 기간이 필요한데 거기는 의미가 없으니까 일반 중개계약에서 유효기간이 시험에 안 나와요. 전속 중개계약 약정이 없다면 얼마? 3개월로 하겠다. 3개월로 한다 앞에 말을 붙이시면 약정이 없는 경우라 넣어서 일 것이라고. 약정이 없는 경우 3개월로 한다. 다만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없다? 다만 당사자,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약정이 있다. 몇 개월과? 3개월과 다른 약정이 있다. 약정에 따른다. 돼 있지. 약정 기간은 제한이 있어 없어요? 약정에 따른다. 약정 기간 제한이 없다. 적으시고. 자, 여기는 네 가지 의무가 더 있다. 일반보다. 의뢰인도 두 가지 의무가 더 있다. 그걸 확인하시면 돼. 1번 서면 작성 및 보존 의무에서 동그라미 1번 전속중개계약서 땡땡 표준서식 있다 없다? 표준서식 O 적으시고 첫째 줄 전속 동그라미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 괄호 국토교통부령이 영리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거기에 끊으시고 표준서식이 있다. 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단 말은 표준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했다면 증거로서 남겨라 몇 년? 3년 보존. 위반하면 제재가 뭐? 그냥 업무정지 불러놓으시면 돼. 지금부터는. 서명 또는 날인하겠죠. 또는만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 누구는 서명 또는 날인할 일이 없다. 둘째 줄 끝에 소속은 중개계약서니까 서명 또는 날인할 의무가 없고 핵심이 뭐라고요? 정보 공개 의무. 옆에 페이지 별표. 정보 공개 의무. 전 첫째 줄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한 때 제24조 앞에 7일 이내에 넣었을 것이라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며칠? 7일 이내에 정보망 밑줄 또는 동그라미 일간신문 밑줄 두 개 중에 선택입니다. 및 날이 나면 및 일간신문 하면 되고 둘째 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보 공개 내용이 밑에 박스에 있죠. 나중에 확인 설명 공개 내용 땡땡 확인 설명 사항과 유사하다. 적어놓고 보시라고. 전속 중개 계약 시 공개할 내용하고 확인 설명 사항은 유사하다. 박스에서 종료 소재지 지목 면적을 뭐라 부른다? 기본적인 사항. 기본 적으시면 되고 2번 상태, 3번 상태 4번에 도로, 대중교통, 학교, 시장 나오면 뭐이고? 입지 5번에 체크하시고 권리관계는 공개해야 되죠? 뒤에 다만 뭐는 공개하지 마라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 금지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 규제도 똑같고 7번 거래 예정 금액까지는 확인 설명서가 똑같아. 공시가 밑줄 공시가는 반드시 공개할 것이 아니고 어떤 계약인 때는 임대차 목적인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박스 밑에 3번에 공개 금지란 말은 전속이 물건 내놓으면서 내 물건은 다른 부동산에 공개하지 마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 있다. 비공개 요청이란 말이 뜨면 그때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넘기시고. 비공개 요청이 없으면 7일 내에 공개했죠. 공개한 내용은 물건 내놓은 손님한테 통지하라고. 며칠? 첫째 줄에 넘기시면 126페이지 맨 위에 정보 공개 사실의 통지 의무에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때까지 나오면 며칠 걸렸다? 7일 걸렸다. 그게 생략된 말이야. 그럼 뒤에는 문서 통지하라 그 말 아니야? 며칠? 지체 없이. 4번에 업무 처리 상황 통지해야 한다. 얼마요? 2주에 1회 이상. 뭐로? 문서로. 문서 통지가 두 개 있는데 공개한 때 내용 통지는 지체 없이 중개 업무 처리 상황 통지는 2주에 1회 이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3번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란 말은 같은 말로 중개 의뢰인의 의무사항이다. 계약한 소장의 권리란 말은 계약 상대방인 의뢰인의 의무사항, 위약금 지급 의무, 소요된 비용 지급 의무 있다고 그랬죠? 위약금 청구권이란 말은 의뢰인 입장에서 보면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다 그 말이고 소요된 비용 청구권이란 말은 의뢰인 입장에서 보면 소요된 비용 지급 의무가 있다. 계약을 위반하면 위약금을 달라고 할 수 있고 계약 위반은 아닌데 소요된 비용 청구할 수 있다. 계약 위반 사유는 몇 가지? 두 가지.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기간 내 개업 공인중개사 외의 그 다음 밑줄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의뢰하여 계약했다. 위반이죠. 의뢰인은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200만 원이 계산되었다. 200만 원을 다 줘라 그 말이니까 전액을 10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2번 유효기간 내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소개 중 개업 공인중개사를 뭐하고? 배제하고 직접 거래한 것도 계약 위반이니까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밑에 비용 청구권이란 말은 첫째 줄 유효기간 내 의뢰인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서 계약 위반이 아니죠. 하지만 정보 공개 비용이나 문서 통지 비용이 있으니까 소요된 비용은 지급해야 하는데 몇 프로? 50%도 1차 중요하지만 뒤에 범위 안 50% 범위 안에서 위약금이 아니고 뭐요?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밑에서 둘째 줄 50% 범위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합니다. 됐죠? 제재는 업무 정리는 암기하지 마시고 옆에 페이지 임의적 등록 취소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정보 공개니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했다 할 때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예요. 다시 모아 정리해 놓은 게 5번의 밑에 하단에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의 비교는 다 적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간 의무상 차이점 4가지, 의뢰인 간의 의무상 차이점 2가지다. 그럼 복습점에서 읽어보시고 129페이지 전속중개계약서도 표준서식이 있죠. 1번, 2번만 묶으시고 일반 중개계약서와 다르다. 일반 중개계약서와 차이가 있는 것은 뭐하고 뭐만? 개업 공인중개사 의뢰 의무상하고 의뢰인 갑의 의무상에서만 일반 중개계약서와 차이가 있고 밑에 3번부터 6번까지는 일반 중개계약서와 같다. 그러니까 서식이 다 2페이지인데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의뢰인 의무상만 차이가 있지 나머지 내용은 똑같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앞면이 있어야 됩니다. 앞면이 있다. 앞면 없으면 지금 빨리 인사하든지요. 앞면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부칙의 업무 지역은 전국이 아닙니다. 사무소가 울산광역시에 있다면 어디 물건만? 울산광역시 물건만. 울산광역시 밖에 있는 물건을 중개할 수도 있다. 있는 경우가 지금 보시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망을 이용해서 중개할 때는 망에 공개된 것까지는 다 가능하다. 방금 전속 중개 계약할 때 정보 공개해야 한다. 전칠 또는 할 때 정보 공개 수단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도 중개업무 관계 있다. 다 있다라고 해야죠. 지금 파트 그런 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토지 건물에 대해서 매매 견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싶다. 계약할 때 필요한 정보가 있다. 물건의 종류가 뭔지 소재 지분 권리관계 정보를 인터넷 망에다가 뭐 해놓고 올려놓겠습니다. 공개 놓겠습니다. 가입하시고 있는 소장님 보시고 찾으시는 물건 맞으면 연락합시다. 공동중개합시다. 그것이 정보망의 기능이에요. 정보망은 우리가 이사가기 위해서 이사갈 동네에 네이버나 다음 통해서 정보 검색해보죠. 그건 지금 배우시는 정보망이 아니에요. 정보망은 오로지 공인중개사법 안에 있는 정보망이니까 여기는 누구만 가입한다? 계공만 가입해서 계공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야. 그래서 여기는 개념 정의가 정보망 할 때는 누구만 나와야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만 나와야지 중개 의뢰인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중개 의뢰인 또는 거래 당사자가 가입할 수 있다 없다? 여기 개념 요소에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요건 판례 없이 법 규정에서 함정을 파니까 함정 체크만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자, 출제는 한 문제 됩니다. 매년 아니고 출제 비중은 좀 낮습니다. 나오면 법 규정에 나오고 뭐 시험에 나오면 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정보망의 지정 절차가 핵심이니까 지정 요건을 갖췄습니까? 절차는 어디 가서 신청하고 누가 지정서를 내주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내용은 별거 없어요.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소장이 2사람이 있다. 개업 공인에서 매도 임대인과 중개 계약한 소장이 있고 매수 임차인과 중개 계약한 소장이 있다면 이 사람은 물건만 가지고 있고 손님을 찾고 있고 이 사람은 손님을 확보되어 있고 물건 찾고 있다. 그럼 이 2사람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있다면 물건 가지고 있는 소장이 일단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 정보사업자한테 내가 확보한 101동 1501호 아파트 좀 올려달라고 의뢰하겠죠.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는 가입하고 있는 누구로부터 개업 공인중개사가 올려달라고 의뢰한 물건의 하나야 제가 공개해 주겠죠. 물건을 찾고 있는 매수임차인을 확보하고 있는 소장도 자기가 여기 망에 가입하고 있다면 매수인이 희망하는 물건이 있는지를 검색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보니까 여기 소장님이 내놓은 물건이 자기가 찾고 있는 물건이 맞다. 그럼 물건 찾았으니까 일단 누구한테 연락서를 해야 돼요. 물건 내놓은 소장한테 연락해야죠. 아, 네가 내놓은 아파트 내가 매수할 사람 확보하고 있으니까 공동 중개합시다. 연락 줘야 되겠죠. 그러면 둘이
물건지 부동산하고 손님을 갖고 있는 부동산 두 사람이 공동으로 중개해서 계약서 쓴다고. 그러면 마지막 절차가 망에 올라와 있는 물건, 인터넷에 지금 올라와 있는 물건은 팔린 물건이다, 팔리지 않는 물건. 팔리지 않는 물건만 남아 있어야 된다고. 팔린 물건은 정보로서 가치가 없죠. 그럼 여기 정보사업자는 소장이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줬을 뿐이고 계약서 쓴 사실 압니까? 모르니까 물건을 올린 소장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래정보사업자한테 일전에 올린 물건 팔렸습니다. 뭐 해달라고? 내려달라고 통보해야 되겠죠. 물건을 올린 소장이 모르고 있는 거래정보사업자한테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내려달라고 통보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면 방금 전에 일반 중개 계약하고 전속 중개 계약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간 의무상 차이점 몇 가지? 네 가지 차이가 있죠. 네 가지가 아니면 공통이다 그래서 네 가지에서만 차이가 있다. 그럼 여기 소장이 일반 중개 계약하고 물건 올릴 수도 있고 전속 중개 계약해서 물건을 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 올려서 공동 중에서 팔렸다면 일반 중개 계약에서 올린 물건이 팔렸다. 전속 중개 계약에서 올린 물건이 팔리면 다 똑같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누구한테? 거래정보사업자한테 일전에 올린 물건 팔렸습니다. 그래 사실 통보는 일반하고 전속의 공통이겠나요? 차이점이다. 방금 전에 네 가지 의무사항 안에 거래정보사업자한테 거래 사실 통보해야 된다는 말이 차이점이 있던가요? 없단 말은 일반도 망에 물건 올려서 팔리면 정보사업자에 통보하는 것은 공통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마지막에 정보망을 이용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해서 물건 띄운 소장은 모르고 있는 거래정보사업자한테 통보 절차가 남아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해서 운영할 자, 줄이면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여기는 국장이야. 등록 간청하면 안 되고 시도의사 하면 안 되고 거래정보망은 전국 규모의 망이겠죠. 전국에 있는 소장이 다 가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규모니까 전국에 있는 물건 다 올리는 거 아니지만 어쨌든 울산광역시에 있는 소장만 모아서 망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2기 이상의 시도 이상이면 다 누가? 국장입니다. 누구끼리만?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 그 다음에 목적조항 보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하기 위하여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 이름이 뭐예요? 거래 정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누가? 국장이. 누구끼리만?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 뭘 위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하기 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 요건, 이거는 인터넷이죠 지금. 인터넷 사업자 되려면 기본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서 일단 누구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인터넷 쇼핑몰 있나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맨 밑에 들어가면 통신판매업자 이런 말이 있어요. 등록번호. 그게 부가통신사업자야. 부가통신사업자 되어 있으면 개인 법인이 다 가능해요. 자, 근데 한 번 시험 나왔던 것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면 분사무소 돌 수 있다. 있는 반면에 업무는 몇 조만? 14조 업무만 해야 되는 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이죠. 배우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14조 업무 안에 지금 배우시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이 있던가요? 없어. 그래서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사람이면 개인 법인이 다 가능한데 딱 한 사람만 법인이면서 현재 등록하고 있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몇 조만 해야 하므로 14조만 해야 되고 14조 안에 지금 보시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이 없으니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만 기출문제처럼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빼고는 부가통신 사업 신고되어 있으면 개인 법인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절차를 대충 보시면 부가통신 사업자가 되어 있으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빼고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러 가겠죠. 그럼 법에 정한 요건을 갖췄으면 증명해야 되니까 서류 첨부해서 지정권자가 누구? 국토부 장관에게 신청하겠죠. 신청받은 국토부 장관은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해보고 적합하다면 지정 신청을 받았으니까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요건에 적합하면 지정하고 지정했으니까 지정서를 교부해요. 그때 지정을 받았죠. 이제 이때 누가 되었다고?
거래정보사업자 되는 시기는 이때요. 등록을 신청한다. 공인중개사 법인이 등록을 하죠. 그때 누가 된다고? 개업공인중개사 되고. 시험에 응시하죠. 자격을 취득했다면 누가 되고? 공인중개사. 그럼 지정이 되었다면, 거래정보사업자 되었다면 본격적으로 자기 인터넷을 설치해서 운영하려면 절차 다시 끝이라고. 지정을 받았다면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앞으로 내가 운영하는 망에 회비는 어떻게 징수하고 가입자 조건은 어떻습니다. 정보는 어떻게 올려줄 것입니다. 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누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는 국장만 나와야 돼. 국장의 승인. 설치 운영해야 되겠죠. 지정받은 날로부터 얼마? 1년 이내. 설치 운영은 1년. 숫자가 3개밖에 없어요. 신청일로부터 30일 지정. 지정 3개월 운영 규정. 지정 1년 설치 운영. 아시겠죠? 30일 3개월 2년밖에 없어요. 이게 계략적인 절차예요. 그러면 이 절차대로 거쳐서 거래정보사업자 되려면 법에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춰야 되겠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입니다. 함정 체크만 하시면 돼. 일단 정보망에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가입 이용 나면 무조건 개업공인중개사 놔야지.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공인중개사가 하면 틀려요. 이런 걸 디테일하게 확인할 게 이 과목밖에 없어요. 총수가 몇 명 이상이고 500명 이상이어야 돼요. 500명 이상은 모아야 되는 총수이고 지역적으로 몇 개 이상의 2개 이상의 시군구입니까? 특광도. 이것도 돌린다고. 시군구 하면 안 돼요. 특별시, 광역시, 도야. 울산광역시하고 경상북도 이렇게 모으든지 울산광역시하고 부산으로 모으든지 2개 이상의 특광도에서 특광도별 각각 몇 명? 30명 이상. 울산광역시 30명, 경상북도 30명. 최소 맞죠? 총수는 몇 명? 500명. 울산광역시 300명, 경상북도 200명 이렇게 모으면 된다는 겁니다. 가입 이용 신청은 누구만? 개업공인중개사만. 공인중개사만 돼. 가로채기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요건에 얼마만큼 가입 이용을 받아야 됩니까?에 관한 내용이요.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 되려면 직원도 둬야 되겠네. 직원도 확보하고 컴퓨터 설비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야? 직원은 컴퓨터 잘하는 사람 누구? 정보처리기사 몇 명? 1명 이상. 가입 이용 신청은 소장만 받아야 되고 거래정보사업자 자기 가게 둘 직원은 개업공인중개사를 직원으로 두면 되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 중개사무소 중개해야죠. 확보할 직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고 누구? 공인중개사. 이런 거 바꿔서 낸다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만 안 돼요. 지정권자가 누구니까? 컴퓨터 설비도 누가 정하는? 국장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할 것. 요건을 잘 따지시라고 이런 거. 지정 신청할 때 지금 방금 보셨던 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라고. 가입 이용 신청서는 누가? 개업공인중개사 냈죠. 몇 장이나 냈어요? 몇 장이나 제출했어요? 지금 몇 명이나 받았어? 500명. 가입 이용 신청서만 해도 500장이야 지금. 무겁다. 또 무슨 소리 하려고 또 무겁다 이 소리야. 가입 이용 신청서를 500장이나 받았어요. 그럼 이 가입 이용 신청서를 누가 제출했다고? 소장이 제출했다고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개업공인중개사는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등록증. 가입 이용 신청서 한 장마다 등록증 끼워오라고. 등록증 4번이야. 그럼 총 몇 장이야? 1000장이지. 무겁다. 직원 데려가야 되겠네. 정보처리기사 니 300장. 400장. 공인중개사 니 400장. 나는 몇 장? 200장. 들고 아들 데리고 간다고.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4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부가통신사업신고서. 컴퓨터 용량과 성능을 확인할 서류까지. 여기에 함정은 등록증 4번 자리에 옛날에 인감증명서 가져오라 했거든. 개업공인중개사 인감증명서 안에 개업공인중개사 표시가 있어요? 옛날에 법이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가입 이용 신청서는 누가 제출하는데?
개업공유서가 제출했으면 증명하는데 인감증명서 무조건 옛날에 뻑하면 인감증명서였어요. 그게 등록증 4번입니다. 여기 나오고 자격증 4번도 제출한다. 여기 있네요. 자격증 4번 제출하라고 지금 한다고요. 이제 당이 떨어져가지고 수업이 끝날 때인데 안 끝나고 빼놓고 푸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및 지정서 교부 신청일로부터 며칠? 30일. 지정하고 지정서 교부해야 한다. 그럼 지정을 받았다면 지정받은 날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 정하여 누구 승인? 국장의 승인. 운영규정을 처음에 정할 때도 국장의 승인인데 뒤에 승인받은 운영규정을 뭐 할 때도? 변경할 때도 또한 국장의 승인. 이런 게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유의하시고 나중에. 설치 운영해야 한다. 얼마? 30일, 3개월, 1년이요. 자, 핵심은 거래정보 사업자가 자기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망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래정보 사업자의 핵심 업무가 뭔지, 그럼 가입해서 이용하고 있는 개업공유서 의무가 뭐인지 이걸 물을 수밖에 없다고. 정보망은 소장끼리 물건 띄우고 공개해서 팔렸으면 통보가 그게 끝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는 오로지 가입하고 있는 누구?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여기 개업공인중개사 자리에 의뢰인, 거래 당사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오로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정보에 한정하여 소장이 올려달라는 물건에 한하여 공개해야 됩니다. 내용과 다르게 지가 마음대로 고쳐서 올리면 되겠나요? 다르게 공개해서도 안 되고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했었는데 공개가 누구 의무인가? 거래정보 사업자의 핵심이요.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제재가 강할 수밖에 없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유일하게 거래정보 사업자가 징역형 벌금에 받습니다 할 때는 이것밖에 없어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 공개, 내용과 다르게 공개, 차별적 공개 나오면 당연히 지정은 취소할 수 있고 더하기 1- 유일하게 제재가 가장 강하다고. 그러면 망에 가입하고 있는 소장의 의무는 지금 101동 1501호를 망에 띄우고 싶다. 그럼 누구한테 의뢰한다고? 거래정보사업자한테 이 물건 좀 띄워달라고 할 때 물건 그 사실 그대로 올려야 되지. 거짓으로 공개하면 되겠어요? 30년 된 아파트인데 수리 좀 했다고 신축과 유사함 이렇게 올리지 말라고.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반이든지 전속이든지 일단 망에 가입하고 있다면 망에 가입한 소장이며 현재 일반 중개 계약했든지 전속 중개 계약했든지 공통으로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돼. 망 사업자에게 물건 띄워서 공동중개에서 팔렸다면 가장 마무리 절차는 거래정보 사업자는 팔린 내용을 알고 있다. 모르니까 일반 중개 계약이든지 전속 중개 계약이든지 망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누구에게?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일천에 올린 물건 팔렸습니다. 뭐 해달라고? 내려달라고 통보해야 한다. 며칠? 지체 없이. 이건 일반하고 전속의 공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정보망도 중개업무와 관계있다. 무조건 관계있다. 지금부터 무조건 중개업무 관계있다 해놓고 그럼 제재가 뭐예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조건 업무정지야. 거짓으로 공개도 업무정지.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업무정지. 고용인 업무정지, 인장 업무정지, 전속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업무정지. 한 개만 등록 취소 빠진 거예요 지금. 앞에 정보 공개만. 전실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해서 공개, 그것만 등록 취소 빠졌어요. 정보망은 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제재가 뭐다? 업무정지. 그러면 지정을 받은 거래정보 사업자가 망사업하다가 법을 위반하면 제재를 받아야 되겠죠? 지정 취소입니다. 이것도 암기사항이 거의 안 나오다가 최근에 안 나왔던 부분을 내는 게 요즘 출제 경향이면 단독 문제 2번 나왔어요. 내용이 어려운 거 아니고 지정 취소 사유인가 아닌가를 골라봐라 이렇게. 지정 취소 처분은 지정권자가 누구였으니까 국토부 장관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걸 나중에 구분하셔야 돼. 절대 취소인가 상대적인가 이걸 물어요. 지정은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지정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려면 사전에 청문 기일을 잡아서 청문을 하고 취소하는 게 원칙인데 거래정보 사업자인 개인이 올리 제가 죽었어요. 법인인 거래정보 사업자 해산했다. 운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망 해산하게 되면 계속적인 운영이 안 되죠.
이때도 지정 취소 사유인데 사망 해산을 이유로 취소할 때는 뭐 하지 않는다? 청구는 하지 않는다.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거짓 그 밖에 부정 나면 공인중개사 보면 다 취소해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도 등록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해도 자격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아도 지정 취소. 운영 규정은 지정받은 날 얼마? 운영 규정. 숫자가 저게밖에 없어요. 30일, 3개월, 1년밖에 없어. 30일은 지정해주는 기간이 30일이고 운영 규정은 3개월 이내. 운영 규정 승인 받아야 되죠. 변경 승인 받아야 되죠. 운영 규정 위반 나오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나중에 추가 암기하실 게 지정 취소유예 얼마? 500만 원 이하 과실. 이게 특이하기 때문에 거래정보 막 모르면 운영 규정은 시험 나와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거래정보 사업자의 가장 핵심 업무가 뭐? 정보 공개. 오로지 누구로부터? 개업공용회사. 의뢰받지 않은 정보 공개 위반이죠. 다르게 공개, 차별적 공개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더하기 1-1 간다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암기하실 때 이 두 가지는 빠뜨리시면 안 돼. 그 다음에 얼마 이내에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1년. 사망 해산이면 말을 만들면 부정하게 운영한 것을 공개하면 1년 내에 사망한다. 이게 지정 취소 사유야. 부정 운영 공개 1년 사망. 이게 지정 취소 사유야. 됐어요? 책 봅시다. 일단 부동산 거래 정보망 131페이지. 정보망은 양가로 일본에 누구끼리만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 나야지 X 중개 의뢰인. 중개 의뢰인이 들어가면 안 돼. 지정권자는 누구요? 2번 국토부 장관이지 등록한 정 시도에서 들어가면 안 되고 맨 밑에 하단에 지정 요건 있죠? 지정을 받고 싶으면 우선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 누구 이어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자 이어야 한다. 그죠? 딱 한 사람은 안 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제외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14조를 벗어나니까 거래정보사업자가 될 수가 없다. 몇 명 이상 가입? 500명 이상 누가? 무조건 개업공인중개사요. 개업 500명 이상. 그게 결론인데 첫째 줄 개업공인중개사 끝에요. 500명 이상이고 500명은 모아야 되는 총수이고 몇 개 이상의 2개 이상의 시군구입니까? 특광도? 특광도이지 시군구 X 적을 줄 아시고 특광도별 각각 몇 명? 30명 이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해야 한다. 컴퓨터 설비 확보해야 되죠? 누가 정하는? 국장이 정하는 둘째 줄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하고 직원을 확보할 때는 누구를 확보한다? 공인중개사 몇 명? 1인 이상. 정보처리기사 몇 명? 1인 이상. 가입 이용 신청하고 확보할 직원을 구분할 줄 아시고 지정 절차는 밑에 30일, 3개월, 1년 나와 있죠. 옆에 페이지 지정 신청은 누구한테 한다? 둘째 줄 국토부 장관에 제출하죠. 박스에서 2호 보니까 가입 이용 신청서에다가 뭘 첨부하라고? 가입 이용 신청서를 누가 제출했다고? 개업공인중개사 임을 증명해야 되니까 뭐? 등록증 4번, 인감증명서 X.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4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컴퓨터 용량과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져가죠.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제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밑에 국토부 장관이 확인사항은 됐고 수수료 없고 5번 보시니까 부가통신사업자이면 법인 개인이 다 가능하죠. 다 가능한데 딱 한 사람 누구는 뺀다. 법인인 둘째 줄 개업공인중개사는 몇 조만? 14조만 해야 하므로 지정받을 수 없다. 그럼 지정 신청받은 국장은 요건을 확인해보고 며칠 이내에 밑에 30일 이내에 지정하고 지정서 교부해야 되겠다. 국장 체크하시고 30일. 시험에 엉뚱하게 나왔던 것이 133페이지 맨 위에 지정하게 되면 지정서 교부하겠죠. 지정서 교부할 때 거래정보 사업자마다
구성되어 있는 지정 대장이 있다고. 개업공인사마다 등록 대장이 따로 구성되어 있듯이 지정 대장 기재사항인가 아닌가 그걸 물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90월 때 한번 보고 가시라고. 운영 규정 승인 밑줄 지정받은 날부터 얼마?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장의 승인. 운영 규정을 뭐 할 때도 승인 받으라고. 변경하고자 할 때도 승인 받아야 한다. 둘째 줄 끝에 변경하는 때도 또한 같다니까 국장의 승인. 밑에 박스에 있죠. 그것도 시험에 지문에 한 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는가? 밑에 박스에서 3호 있죠. 3호.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을 운영 규정에 정해야 한다. 이렇게. 맞죠? 회비 및 징수에 관한 사항도 운영 규정에 정할 내용이죠. 이것도 빠르면 8월, 9월 달 이후에 한번 보고 가시면 돼. 시험에 소리했던 부분을 지금부터 하시면 공부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일단 80점부터 먼저 봐야 되니까 80 맞은 다음에 이거 나중에 체크해 드릴게요. 설치 운영은 지정받은 날부터 얼마? 1년. 의무사항 옆에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거래정보사업자 의무인데 1번 거래정보사업자의 망사업할 때 핵심 의무가 뭐라고요? 정보를 공개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오로지 누구로부터? 개업 공인중개사. 누구로 하면 안 되고? 거래 당사자 X입니다. 거래 당사자로부터 하면 안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정보에 한정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핵심이죠.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더하기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넷째 줄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 망에 가입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망의 물건 공개할 때 거짓된 내용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망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 누구는 모르고 있다. 거래정보 사업자는 모르니까 거래 사실을 며칠 지체 없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출문제는 거래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OX. 그렇게 말 꽂힌다는 거예요. 거래정보 사업자 자리에 거래 당사자 X. 개업 공인 중에서는 다 업무 정지이고 지정 취소는 누가요? 국장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2번, 3번은 꼭 보셔야 돼. 운영 규정 승인, 변경 승인, 운영 규정 나면 지정 취소할 수 있고 더하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니까 500과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박스에서 2번 둘째 줄 뒤에 더하기 500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3번은 공개 위반하면 지정 취소 더하기 1-1-1 하면 아시겠어요? 그렇게 2번, 3번 그렇게요. 박스 밑에 청문은 원칙은 취소하려면 청문해야 한다. 해야 하는데 취소 사유가 뭐인 때는 청문하지 않는다. 사망, 해산, 을 이유로 지정 취소할 때는 청문 거치지 않는다. 이게 답니다. 넘겨보시라고. 거기 138페이지 하단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그런 말 있나요? 오늘 앞면 있다. 판례에서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습니다. 선관 주의 의무가 있다. 그 말이죠. 밑에 박스 있나요? 판례 보기. 셋째 줄 끝에 가보시라고. 중개 대상물의 범위 외 중개 대상물 범위 몇 가지? 5가지. 물건인 때도 선관 주의 의무가 있지만 5가지 물건 외의 물건이나 권리, 지위를 중개할 때도 일반적인 주의 의무니까 다 어떤 주의 의무는 있다. 선관 주의 의무는 중개 대상물 중개할 때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민법에서 인정하는 판례에서 인정하는 일반적인 주의 의무니까 중개 대상물 외의 물건, 지위, 권리도 선관 주의 의무니까 이게 요즘에 시험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 주에 기본 137페이지부터 할게요.